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연올림. 이 쪽지를 발견했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건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몰래 미행하고 감시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68살 아버지가 되어서 편의점에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관찰했던 그 황당한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고 우리 아들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발견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남긴 작은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구식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은퇴하고 나서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아들 은성이는 올해 37살입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년째 경산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훈남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성격도 내성적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놈입니다. 아내를 58세에 먼저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성이가 가끔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밥도 같이 먹곤 하죠. 그런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은성이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시켜 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37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아들이라 사실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더라고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사기도 많고 사람을 속이는 일도 많고 특히 저는 젊은 시절에 친한 친구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가 제가 4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를 부탁하더라고요. 워낙 가깝게 지낸 사이라 의심 없이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맡겼죠.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그 친구는 제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의심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은성이의 안정된 직장이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혹시 순진한 우리 아들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구식 씨가 어떻게 아들 여자친구를 며느리감이다 하고 결정 내릴 수 있었던 얘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감동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아파트 주민 한 분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정복지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은성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성이가 근처 CU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 참 착해 보이던데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이 왔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은성이가 말한 그 여자친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온 이웃 주민으로 변장하고 말이에요. 사실 변장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갔으니까요. 다만 제가 은성이의 아버지라는 건 숨기고 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웃는 얼굴도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음료수 하나랑 빵 하나 주세요. 네. 어떤 음료수 드릴까요? 수연이는 정말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동안 그 편의점을 드나들었어요. 매일 다른 시간대에 가서 수연이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점심시간쯤에 갔는데 편의점에 손님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러 온 거죠. 그런데 수연이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손님들을 응대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 도시락 전자레인지에 돌려드릴까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는 바로 바닥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 치고는 정말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수연이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라면을 하나 덜 사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건 제가 수연이가 자기 돈을 꺼내서 부족한 돈을 채워주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양하셨지만 수연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돈을 들여서 손님을 도와주다니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은성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오후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갔는데
마침 물건을 배달해 주는 트럭이 와 있었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나서서 그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들을 함께 옮겨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런 일은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여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장님도 안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 같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연이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작은 연기를 해봤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당황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아, 이런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현금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도로 놓으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망설임 없이 말하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 그때 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정말요. 어르신께서 나쁜 분 같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서 수연이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제 물건값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꼭 갚으러 올게요. 천천히 오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수연이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가식적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 은성이에게 접근했을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성이를 좋아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동네 소식에 밝은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 그 CU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연이라는 아가씨 말이야. 그 아이 참 불쌍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혼자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된 일인데요?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그러면 혹시 우리 은성이의 안정된 직장과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착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혼자 벌어서 감당하고 있어.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야. 두 곳에서요? 응. CU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GS 편의점에서도 일한다더라고. 정말 부지런한 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안정된 생활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은성이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그냥 부수적인 것일까?
젊은 시절 친구에게 당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제 동정심을 자극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맡겼죠.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이게 그때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다가도 친구의 배신당한 기억이 겹쳐지고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어제 대신 내준 돈을 갚으러 가는 것도 있었지만 수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수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제 말씀하신 그 돈은 정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제가 돈을 건네주는데 수연이가 계산대 아래쪽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며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제 손수건이었어요. 이 손수건 할아버지 거죠. 어제 편의점에서 나올 때 실수로 손수건을 떨어뜨렸나 봐요. 그런데 수연이가 그걸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더라고요. 아, 맞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제 손수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빨아서 준비해뒀다니.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비뚤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계속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 수연이가 건네준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쪽지를 펼치자 제 심장은 쿵꽝쿵꽝 거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연 올림.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편의점 앞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마침 우산을 쓰고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우산도 없이 뛰어나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걸 봤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셨는지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따뜻한 차까지 대접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일까지 해주고.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저는 정말 착한 아이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진실해 보였지만 젊은 시절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은성이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건 아닐까. 아, 정말 제 자신이 싫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보면서도
계속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편의점으로 찾아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갔는데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수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손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김은성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편의점에 온 것도 수연 씨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듯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은성이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아버님.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은성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럼 왜 은성이는 수연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름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이에요. 그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은성 오빠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왜요?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로 은성 오빠를 좋아해요.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은성 오빠에게 접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은성 오빠는 제가 가장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준 분이에요. 어떤 위로요? 제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은성 오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각종 지원 제도도 알려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그때 은성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연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말했어요. 그런 은성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사함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은성 오빠도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수연 씨,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님,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이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데 평소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파스 같은 거 있으세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응급약품함에서 파스를 꺼내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아, 며칠 전에 편의점에 물건 배달하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발을 삐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처자가 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물건을 제대로 못 옮기고 있으니까 나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말이에요. 순간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연이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친절하네요. 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제가 이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연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수연이 혼자 우산도 씌워드리고 119도 불러드리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 돌봐드렸다고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남을 도와주나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이요?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마음씨가 착한 거예요. 한 번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자기 돈 주고 컵밥 사서 드렸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말이에요. 정말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이가 자기 월급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연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 걸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셨나 봐요. 그런데 수연이가 자기 돈으로 대신 계산해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고, 키는 중간 정도고, 아, 그리고 그때 하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셨더라고요. 수연이가 그 손수건을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어뜨린 손수건을 수연이가 빨아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모른 척하며 물어보았어요. 혹시 그 손수건이 지금도 있나요? 아, 그럼요. 수연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수연이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그렇게 착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일까요? 다음 날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일하는 수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요.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수연이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이 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거죠? 우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요.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고, 몸이 아파도 참고 나와서 일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해요. 불친절한 손님이 와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요.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건 그 아이의 마음씨예요. 자기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요. 한 번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며칠째 굶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월급으로 따뜻한 음식을 사서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꽤 자주요.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도 주고, 동네 독거노인분들 심부름도 해드리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아이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셔서 물건값을 못 내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자기 돈으로 대신 계산해 드리더라고요.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셨는데 수연이가 그걸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서서히 제 마음속의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눈엔 쪽지에 적힌 말이 아령거렸습니다.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이 한 줄의 글에서 수연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 왜 그런 쪽지를 적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연이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그냥 어르신이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제가 아버지를 잃지 여인 후로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의심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은성 오빠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연이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버님, 상처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성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수연이를 의심했던 것,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것들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아버지가 수연이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은성아. 아버지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괜한 의심을 했어.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럼 이제 수연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찬성이지.
그런 좋은 아이를 놓치면 안 돼. 빨리 결혼해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은성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분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가서 수연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어제 너한테 실례를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괜찮겠니?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로 수연이가 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연이와 은성이는 더욱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연이를 정말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은성이와 수연이는 조촐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와 저,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연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성이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는 결혼식 후에 제게 와서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딸을 얻은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후로 수연이는 정말 효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맞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이의 모습은 정말 성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외롭게 살아가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긴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의심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깨달았는지. 야, 그럼 처음에 너무 의심했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젊은 시절 일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되었나 봐.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40년 지기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와 며느리만의 비밀로 간직할 겁니다. 편의점에서 모르고 떨어뜨린 손수건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내놓으며 환하게 웃던 수연이의 모습. 그 손수건 안에 작은 쪽지 하나.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연올림. 이 쪽지는 저의 의심병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의심하고 경계했던 그 시간에도 이 아이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의심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했던 그 마음이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을 선물로 주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의심만 하고 수연이를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은성이는 좋은 사람을 놓쳤을 것이고 저 역시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젊었다면 수연이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런 지혜로 수연이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연이에게서 배운 것은 진실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상처가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연이를 의심할 때도 그 아이는 저를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김구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심보다는 믿음이, 경계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감 어린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